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개발자입니다.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2편 시작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저희는 자바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먹는지, 그 다음에 JDK, JRE, JVM이 무엇인지, JDK 종류와 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2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빌드와 실행, 빌드는 뭐고 실행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바의 빌드 툴, 이제 빌드라는 게 뭔지 알았으면 빌드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자바에서의 빌드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드와 실행이에요. 빌드란 소스 코드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 소프트웨어 가공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막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이제 프로그램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스캐는 뭐 넥스트 인트 뭐 시스템 아웃 좀 헬로 월드 이런 것들을 막 수천 줄 수만 줄 이렇게 나와 있는 코드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립적인 하나의 파일인 거죠. 그걸 이제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는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빌드란 프로그램 파일을, 소스 코드 파일을,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아티팩트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컴파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빌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한번 세분화해보면, 첫 번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시스템.out.print 뭐 ln 이런 거를 헬로 월드를 0과 1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테스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내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반영됐을 때 기존의 로직이 잘 돌아가는지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는 게 어려우니까 각 로직별로 테스트 코드를 촘촘히 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야겠죠? 그럼 테스트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요거 테스트 성공했다, 몇 퍼센트 성공했다, 실패 몇 개 했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추가 설정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나큐브에 코드 정적 분석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 설정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패키징을 수행하고요. 패키징이라 하면 얘를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짝만 설명해 볼게요. 이 테스트 코드란 건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자동 테스트해주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거에 요즘에는 테스트 코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시는 분, 테스트 코드 경험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이 지원 자격 혹은 우대사항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발 속도 및 안정성,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스트 코드 짜는 걸 좋아하고 테스트 코드 짜는 걸 항상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역시 빌드 과정에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 패키징이란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out.print ln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JRE라는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바 실행 환경, 자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는 거지만 자바 라이브러리 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갖다 쓸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를 많이 쓰죠. 스프링이라 부르는 그 프레임워크들을 갖다 쓰죠. 그것도 벌써 다른 걸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스프링에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 쓰고, 아니면 뭐 엑셀 다운로드 한다? POI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고, 뭐 아니면 뭐 어떤 한다? 그럼 다른 것도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오픈소스들을 우리가 사용한 코드와 이제 패키징이라 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어쨌거나 최종 결과물이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갖다 썼으면 그것들을 싹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패키징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 그렇게 해서 짠 하고 나오는 이제 이거 완성이야. 그러니까 뭐 블록 같은 건 뭐 4-5개 이렇게 있는데 블록 5개 모아서 로봇 딱 완성, 이런 것처럼 최종 결과물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빌드는 소스 코드 파일을 여러 과정을 거쳐, 방금 보셨죠? 더 길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실행은 뭐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을 거쳐 작동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코드를 검사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라는 건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실행이라는 거는 독립 소프트웨어 아티팩트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터프리터 언어가 어떤가 하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처럼 컴파일이라는 것 없이 인터프리터가 한 줄씩 읽어 실행시켜주는 언어를 말하거든요. 그건 또 뭔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은 빌드와 실행이니까 다시 실행에 집중을 해볼게요. 빌드와 실행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빌드를 아까 보셨죠?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복잡한 단계를 한 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빌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긴 과정을 거친다면 쉽지 않겠죠? 심지어 수동이라면? 거기다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한다면 실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을 때는 이 사람은 100번 이상 연습해서 잘하는데, 내 팀에 어떤 사람은 신입이라서 별로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빌드
빌드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실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리소스가 많이 들겠죠. 리소스를 하면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자,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과정을 진행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다른 걸 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리소스가 많이 듭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빌드 툴이라는 게 존재해요. 빌드 툴은 소스 코드의 빌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외부 소스 코드, 아까 제가 막 외부 소스 코드를 패키징 한다 했죠. 막 저거 갖다 쓰고 이거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요. 그것들을 관리를 해줘요. 우리가 쓰는 외부 소스 코드는 뭐 1.4 버전이야. 근데 1.5 버전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의 역할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빌드 툴은 빌드 과정을 자동화해주고 외부 코드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쓰이는 빌드 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엔트, 메이븐, 그레이드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엔트는 설정을 위해 XML을 사용합니다. XML이라는 이제 옛날에 사용되던 웹 통신 데이터 형태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좋은데 옛날에 썼던 거거든요. 옛날에 썼던 빌드 툴이기 때문에 설정을 위해 XML을 쓰고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단점은 복잡한 처리를 하려 하면 빌드 스크립트가 장황해져 관리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빌드를 복잡한 단계를 넣으려고 하면은 빌드 자동 코드가 되게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구조가 없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드 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거라 했는데 그런 구조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안 써봤어요. 엔트는 사용해본 적 없습니다. 사용한 걸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옛날 코드 2003년도에 막 패키징된 코드 같은 걸 까보면 엔트를 쓴 흔적은 본 적이 있는데 직접 현재 쓰고 있는 코드를 본 적 없어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썼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다음 메이븐은 설정을 위해 XML을 쓰고요. 똑같죠. XML을 사용하고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황한 빌드 스크립트 문제를 해결했대요. 좀 더 빌드 스크립트가 깔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못하네요. 특정 경우에 XML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XML 형태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븐의 또 단점이 조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이븐은 엔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대부분 극복했대요. 저도 솔직히 메이븐도 써본 적 없어요. 메이븐에 써본 적 없고 하지만 사용하는 거는 꽤 본 적 있습니다. 특히 약간 몇 년 된 프로젝트,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은 메이븐을 많이 쓴다고 들었고요. 많이 쓰는 걸 봤고요. 지금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쓴다고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들, 코끼리 귀엽죠? 그레이들은 XML이라는 것 대신에 그루비를 설정할 때 써요. 그루비는 JVM 언어예요. 저번 시간에 JVM이란 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언어에서도 쓴다 했잖아요. 다른 언어 중 하나가 그루비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위해서 그루비라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XML이 가지는 한계를 갖지 않아요. 얘는 정말 그루비 자체로도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크립트를 다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관리할 수 있고요. 그루비라는 언어 덕분에 유연한 빌드 스크립트 작성할 수 있고 캐싱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최신에 나온 자바 빌드 툴이고요.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정식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정식 빌드 툴이 그레이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레이들을 제일 많이 쓰고 그레이들만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 처음에 그레이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 했었죠. 그 이유가 저희가 빌드 툴로 그레이들을 제가 강의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드란 단순히 실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빌드 자동화와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해 빌드 툴이 사용되고요. 널리 쓰였던 그리고 쓰이는 자바 빌드 툴에는 엔트, 메이븐, 그레이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메이븐과 그레이들이 많이 쓰여요. 메이븐이 좀 더 그 구글 트렌드 검색 상위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검색어랑 사용량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레이드를 제가 더 최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레이드만 썼다고 말씀드렸지만 메이븐도 여전히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2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데 쉬운 자바 강의 입문편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